안녕하세요. 톱스타 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연예인들의 삶은 때론 동화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힘든 어둠이 숨어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반복된 실수, 그리고 무너진 신뢰. 오늘 우리는 스스로 경력을 망친 6명의 연예인 이야기를 깊이 파헤칩니다. 이들의 스캔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팬과 대중의 믿음을 배신한 대가였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그들을 무대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K-팝의 신성으로 떠오른 16세 소녀가 데뷔 2개월 만에 쫓겨난 사연. 예능계를 뒤흔들던 황금 MC가 거짓말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은 순간. 그리고 국민적 아이콘이 한 선택으로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사건.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연예 뉴스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신뢰의 무게, 그리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6명의 연예인이 어떻게 자신의 커리어를 스스로 무너뜨렸는지, 그 배경과 결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첫 번째, K-팝 꿈의 무대에서 단 2개월 만에 퇴출된 스타. 두 번째, 웃음을 주던 MC가 거짓 해명으로 잃은 신뢰. 세 번째, 국가적 의무를 저버리며 국민의 공분을 산 인물. 이 사건들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연예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팩트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그 이면의 교훈을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끝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자, 첫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 던지겠습니다. 연예인의 실수는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본문 파트 얄 탑비젝스 김가람 K-팝 꿈의 급추락 2022년 5월 K-팝의 새로운 별이 탄생했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하이브의 첫 걸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김가람. 당시 16세. 그녀의 청초한 비주얼과 강렬한 퍼포먼스는 데뷔곡 Fearless와 함께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하이브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그녀는 글로벌 스타로의 꿈을 꾸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불과 2개월 만에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 하나가 그녀의 커리어를, 그리고 그녀가 속한 그룹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가람 논란의 시작은 데뷔 직후인 2022년 4월 네이트판과 인스티즈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들은 그녀가 중학교 시절 동급생들에게 욕설과 협박, 심지어 장애인 조롱과 음란 제스처를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단순한 루머로 치부될 수도 있었던 이 주장은 5월에 공개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 통보서로 사실로 굳어졌습니다. 문서에는 가해 학생 김가람이라는 이름과 함께 2018년 4, 5월의 괴롭힘 사건, 그리고 5호 처분, 특별교육 이수, 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법무법인을 통해 집단 괴롭힘으로 전학을 강요받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로는 단순한 학교 다툼을 넘어 K-팝 아이돌의 도덕성과 과거 행적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이브의 초기 대응은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소속사는 김가람이 오히려 사이버불링 피해자라며 강하게 부인했고 폭로를 악의적 편집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증언과 학폭위 문서가 쌓이며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그룹의 신뢰도까지 흔들렸습니다. 데뷔 18일 만인 5월 20일 하이브는 김가람의 활동 중단을 발표했고 뮤직뱅크와 인기가요 스케줄은 취소되었습니다. 결국
7월 20일, 데뷔 2개월 만에 김가람은 르세라핌과 계약 해지로 팀을 떠났습니다. 이는 K-팝 역사상 가장 빠른 탈퇴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르세라핌은 5인조로 재편하며 성공적으로 재기했지만 김가람의 이름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남았습니다. 2025년, 김가람의 근황은 조용합니다. 건국대학교 매체연기과에 재학 중인 그녀는 4월 신입생 환영 영상에서 연출 담당으로 잠깐 등장했고 5월에는 개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셀카를 공개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17시간 만에 45만 좋아요를 받는 동시에 학폭 가해자의 근황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트위터에 유포된 김가람 이름표가 붙은 책상에 욕설 낙서 사진은 그녀가 피해자였다는 반전 주장을 낳았지만 국내 여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6월 복귀설은 소속사에 의해 즉각 부인됐고 그녀의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K-팝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하이브의 부실한 사전 검증과 초기 대응 실패는 소속사의 책임감을 의심하게 했고 팬덤 문화에서 인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김가람은 재능과 잠재력을 가졌지만 과거의 잘못은 그녀의 꿈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복귀 가능성은 있을까요? 16세, 소녀의 실수는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능계를 뒤흔들던 황금 MC의 몰락, 그 두 번째 사연을 만나보시죠. 본문 파트 2 터피와 신정환, 거짓말로 무너진 예능 황제. 2000년대 예능계를 뒤흔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신정환. 팬들이 예능의 모차르트라 부르던 인물입니다. 컨츄리 꼬꼬의 6회 한 무대부터 엑스넨까지 그의 재치와 순발력은 시청자를 웃음 짓게 했고 스치게 했고 방송계에서 없어선 안 될 황금 MC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무대 뒤 도박과 거짓말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어떻게 그의 커리어를 완전히 무너뜨렸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신정환의 첫 번째 논란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강남의 불법 도박장에서 바카라에 빠져 경찰에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선배 만나러 갔다가 우연이라는 해명으로 빠르게 사과했고 사회적 분위기가 관대했던 덕에 3개월 만에 예능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그는 술자리 폭행 시비로 또 한 번 구설에 올랐고 같은 해 10월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자진 출석으로 법적 처벌은 가볍게 끝났지만 팬들의 신뢰에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정타는 2010년 9월에 찾아왔습니다. 신정환은 필리핀 세부에서 원정 도박에 몰두하며 방송 스케줄을 펑크냈습니다. 그는 귀국 지연의 이유로 댕기열에 걸려 입원 중이라며 조작된 병원 사진을 공개했지만 곧 세부 카지노에서 도박을 즐기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이 거짓말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팬과 시청자를 속였다는 배신감은 그의 이미지를 바닥으로 떨어뜨렸고 2011년 6월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가석방 후 그는 1년 넘게 해외를 전전하며 도피성 생활을 이어갔고 귀국 후에도 지상파 출연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신정환은 이후 복귀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2014년 연예인 지망생에게 1억 원 사기 혐의로 피소되며 또 한 번 논란의 중심에 섰고
2023년 웹시트콤 화곡동 블루스 출연은 도박범 복귀 비난으로 조기 종경됐습니다. 2025년 4월 유튜브 채널 논논논에서 연예계 성상납 문화를 폭로하며 다시 주목받았지만 이는 공익적 폭로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논란 제조라는 비판으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6월 지역 행사에서 홀로 키스를 부르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자숙 없이 복귀 시도라는 여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도박 문제를 넘어 거짓말이 공인의 신뢰를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정환은 재능 있는 MC였지만 반복된 잘못과 진정성 없는 해명은 그를 예능계에서 영원히 밀어냈습니다. 그의 몰락은 연예인에게 요구되는 책임감과 진실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특히 한국 시청자들은 공인의 도덕성을 엄격히 평가합니다. 신정환의 재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신뢰를 잃은 공인은 과연 다시 무대에 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의 복귀를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더 충격적인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적 아이콘이 전 국민의 분노를 산 그 사건. 함께 들여다보시죠. 본문 파트 3 터피 4. 유승준, 국민 배신의 대명사. 1990년대 말 한국 가요계에 한 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유승준. 나나나와 열정으로 청춘의 상징이 된 그 남자. 그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고난도 안무와 라이브 보컬이 어우러진 에너지의 폭발이었습니다. 청소년 팬들은 그를 우상으로 삼았고 그는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났으니 군대 가는 건 당연한 의무라는 말로 모범생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병역 기피라는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 한 국가의 신뢰와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승준은 4급 신체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입대 전 인사를 명분으로 일본과 미국 공연을 위해 출국했지만 귀국 보증 제도를 이용한 이 여행은 그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2002년 1월 그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병무청은 이를 고의적 병역 기피로 규정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그의 입국을 영구 금지했습니다. 이는 K-팝 역사상 유일한 사례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안티팬들의 실랑이를 벌이던 그의 모습은 한때의 영웅이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선택의 배경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소속사와의 앨범 계약 압박, 가족의 설득, 그리고 영주권 유지 과정에서의 우연한 시민권 취득. 유승준 측은 계획적 기피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병무청은 입영 통지 후 학교 등록으로 시간을 끌며 제도를 악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병역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공정성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특히 2000년대 초 경제 불안과 안보 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의 군 복무는 국가적 단합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유승준의 행위는 백 있는 자가 빠져나간다는 불신을 키웠고 전국적인 공분을 불렀습니다. 그의 히트곡은 라디오와 TV에서 사라졌고 팬덤은 분열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지금도 이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승준은 2015년 아프리카 TV 생방송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지만 늦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법정 싸움은 더 치열했습니다. 2015년 첫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로 비자 발급 의무가 인정됐으나
LA 총영사관은 재거부했고 2020년 두 번째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반복됐습니다. 2022년 3월 그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하며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6월 2차 변론에서 석현주는 되고 왜 나만 안 되나 라는 불만을 드러냈고 8월 28일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 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23년 경과로 국민의식 성숙, 국가위해 우려 없음을 이유로 들었지만 과거 행위가 옳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항소 검토 중이며 입국 금지 효력은 여전합니다. 2025년 유승준의 근황은 미국 LA에서의 조용한 삶입니다. 4월 세리토스 지역 행사에서 나나나를 부르는 영상이 유포됐고 과거 팬들은 90년대에 갇혀 사는 듯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8월 17일 4년 만에 유튜브 복귀 영상에서 너희들은 한 약속 다 지키고 사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가족 사진 훈남 아들과 쌍둥이 딸을 공개하며 오해를 풀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댓글은 국방은 약속이 아니라 의무라는 비판으로 도배됐습니다. 9월 사면 요구 이재명 대통령 대상도 과거 발언 재조명으로 무산됐습니다. 최근 10월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5년간 1만 8천여 명이 국적 포기로 병역을 피했는데 이는 제2의 유승준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적 승패를 넘어 국민 정서의 벽을 보여줍니다. 유승준은 중국과 미국에서 배우로 재기하며 가족을 꾸렸지만 한국에서의 명예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개인적 자유와 국가적 의무의 충돌을 상기시킵니다. 병역 기피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여겨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배신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유승준의 복귀를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반대하신가요? 자, 이제 더 깊은 배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SNS라는 양날의 검에 베인 피해자의 비극. 네 번째 사연으로 들어가 보시죠. 본문 파트 4 타아피 아림 권미나 SNS라는 양날의 검 2020년 여름 K-POP 걸그룹 AOA의 내부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권미나 그녀의 용기 있는 폭로는 단순한 개인 고백이 아니라 그룹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리드 래퍼로 활약하던 그녀는 청순한 이미지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한 번의 SNS 글에서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피해자로서의 공감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권미나의 이야기는 SNS가 공인에게 가져오는 양면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 폭로의 여파와 그 이후의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2020년 7월 3일 권미나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였습니다. 그녀는 10년 넘는 괴롭힘을 고백하며 리더 지민에게서 정신적, 신체적 가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습생 시절부터 탈퇴까지 이어진 폭언, 신체적 접촉, 그리고 멤버들의 방관이 폭로는 AOA의 완전체 활동을 중단시켰고 다음 날 지민은 그룹 탈퇴와 연예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초기 여론은 권미나에게 쏟아졌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녀의 자해 사진과 장문글을 보며 용기 있는 피해자로 지지했고 이는 K-POP 내 괴롭힘 문화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FNC 엔터테인먼트는 초기 침묵 후 지민의 사과를 유도했지만 이미 그룹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권미나는 추가 글을 통해 다른 멤버들의 방관을 지적했고
초아와 유경까지 언팔로우하며 불화설을 키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주장은 점차 모순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병원 간호사와의 다툼을 갑질로 폭로하며 자해 사진을 다시 올렸지만 고작 그 이후로 자해라는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같은 해 초 6월 밤 전 남자친구와의 환승이별 종용 의혹이 터지며 신뢰가 흔들렸습니다. 7월 인스타 라이브에서 AOA 멤버 중 성관계 좋아하는 애 있어 라는 발언은 티몬 비하로 해석됐고 9월에는 중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고백하며 설리와 고은비 추정 고인을 언급했지만 증언의 일관성 부족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2023년에는 명품백 중고거래 사기 5천만 원, 5천번 피해와 채팅 알바 협박 사건을 폭로하며 반복된 고백이 피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은 SNS의 이중성에 있습니다. 권미나의 글은 처음엔 공감을 샀지만 감정적이고 지속적인 폭로가 모순된 주장으로 이어지며 여론이 반전됐습니다. 피해자 서사는 강력한 무기지만 증거 부족과 과도한 감정 표현은 오히려 신뢰를 갉아먹었습니다. FNC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초기 침묵이 논란을 키웠고 지민의 사과문은 형식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K-팝 그룹 내 권력 구조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SNS가 공인의 감정을 증폭시키는 위험을 상기시켰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괴롭힘 폭로는 미투 운동의 연장선이지만 진실 공방이 길어지면 피해자마저 의심받는 아이러니를 낳습니다. 2025년 권미나의 삶은 조용한 전환기를 맞았습니다. 1월 피부과 상담실장으로 전업을 발표하며 오랜 꿈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자격증 2개를 취득한 그녀의 새 출발은 긍정적이었지만 지민의 팬미팅 복귀 소식과 맞물려 재논란을 불렀습니다. 3월 사생활 폭로 크리에이터 제재 청원에 동의하며 아는 척 역겨워 라는 사진을 공유했지만 이는 과거 자신의 폭로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4월 모든 게 무섭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며 트라우마를 암시했으나 여론은 또 시작인가로 식었습니다. 8월 4개월 만에 머리 길어진 근황 사진을 올리며 안녕, 오랜만이라고 했지만 댓글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그녀는 연예계에서 완전히 물러난 채 SNS 활동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권미나의 이야기는 용기와 실수의 경계를 보여줍니다. 괴롭힘 폭로는 산업의 어두운 면을 드러냈지만 통제되지 않은 감정 표현은 그녀를 고립시켰습니다. 재능 있는 아티스트가 왜 스스로를 무너뜨렸을까요? 이는 공인이 SNS를 다룰 때 필요한 균형을 일깨웁니다. 그녀의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이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진실 추구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권미나의 폭로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감정의 소용돌이였을까요? 자, 이제 5번째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피해자 서사가 뒤집힌 충격적인 반전,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시죠. 본문 파트 탑PT 류화영 진실 뒤집힌 피해자 서사 2010년 티아라의 무대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류화영, 쌍둥이 언니 효영과 함께 합류한 메인 래퍼. 그녀의 차분하고 도시적인 매력은 그룹의 색깔을 더 풍성하게 만들었고 보핍, 모피입과 롤리폴리로 전성기를 누리는 티아라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발목 부상 하나가 모든 것을 뒤집었습니다. 왕따 의혹으로 시작된 논란은 그녀를 피해자로 만들었지만 세월이 흐르며
서사는 반전의 연속을 맞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그룹 불화가 아니라 여론의 힘과 진실의 무게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그 여정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논란의 불씨는 2012년 7월에 타들어갔습니다. 일본 부도칸 콘서트 직전, 류화영은 무대 중 발목을 삐어 목발을 짚고 데이 바이 데이에만 올랐습니다. 이 불참이 계기가 됐습니다. 멤버 효민이 트위터의 의지의 차이, 우리 모두 의지를 갖고 파이팅이라는 글을 올렸고, 지연과 은정 등 다른 멤버들도 비슷한 뉘앙스의 메시지를 공유했습니다. 팬들은 이를 류화영을 겨냥한 왕따로 해석했고,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추측이 퍼졌습니다. 숙소에서 방 없이 거실 생활, 폭언과 폭행이라는 증언이 쏟아지며 티아라 전체가 가해자 집단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소속사 코어 콘텐츠 미디어현 MBK는 불화 아님이라 부인했지만 초기 침묵이 오히려 불을 키웠습니다. 결국 7월 30일 류화영은 그룹에서 탈퇴했고 티아라의 인기는 급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K-팝 역사상 대표적인 왕따 논란으로 남았고 그룹 활동은 장기 불투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초기 여론은 류화영에게 유리했습니다. 그녀는 버틴 이유는 열심히 하면 나아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서사를 강조했고 팬들의 지지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5년 후인 2017년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TVN 택시 출연 중 그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부인했지만 전 스태프의 카톡 캡처가 공개되며 류효영의 얼굴 긁어줄게 협박 문자가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매가 멤버들을 위협한 정황으로 보였고 피해자 코스프레라는 비난이 터졌습니다. 2019년 샴푸, 스태프 비하, 루머 방송 중 샴푸야 가자 발언도 재조명되며 그녀의 이미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소속사의 대응 부족과 멤버들의 침묵은 불화를 키웠지만 증언의 증가로 티아라 멤버들은 서운한 표현 과정이라며 불화로 규정했습니다. 12년 만인 2024년 이 논란은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11월 9일 김광수 대표가 MBN 가보자구에서 왕따가 아니라 불화, 화영의 태도 문제라고 발언하며 재점화됐습니다. 다음 날 류화영은 인스타그램에 장문글을 올리며 왕따는 살인, 멤버들의 폭행과 폭언, 소속사의 방관을 폭로했습니다. 기존 멤버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강박에 시달렸다 며 억울함을 토로했고 18일 추가글에서 12년간 가족이 받은 악플과 협박을 호소하며 허위사실 유포죄 법적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언니 효영도 화영 지키려 한 행동이라 사과했지만 전 스태프 증언 단톡방 크크카 반응이 추가되며 공방은 치열해졌습니다. 티아라 멤버들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팬덤은 분열됐습니다. 이 재점화는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라 소속사 책임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류화영의 근황은 2015년에도 조용한 회복기입니다. 10월 유튜브 채널 류화영을 개설하며 30대 여배우 일상 브이로그를 시작했고 TVN 플레이어2 특별 출연 백현미 역으로 배우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1월 DJ RIU로서 클럽 무대에 섰고 2월 유산소 운동 사진으로 건강한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2월 크리스마스 근황에서 시끄러웠던 일 속 재충전, 주변 지인들의 위로로 일어섰다 며 진심 다하는 사람 되기를 다짐했음에도 댓글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드라마 활동은 축소됐고 그녀는 유튜버와 DJ로 세기를 모색 중입니다. 이 사건은 여론의 속도와 진실의 지연을 상징합니다.
초기 왕따 서사는 공감을 샀지만 증언의 반전으로 류화영은 고압적 태도로 지목됐고 TA라는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K-팝 그룹의 권력 구조와 소속사 대응의 중요성을 드러낸 이 사례는 루머가 명예를 죽이거나 살릴 수 있음을 일깨웁니다. 류화영의 선택은 용기였을까요? 아니면 감정의 소용돌이였을까요? 여러분은 이 진실 공방에서 누구의 편을 드시나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재능의 여왕이 자멸한 비극, 그 6번째 사연을 마무리하며 영상을 끝내보겠습니다. 본문 파트 6. 타피 1. 김지수. 재능도 막지 못한 자멸. 1990년대 한국 드라마의 황금기를 떠올리면 한 이름이 반드시 기억됩니다. 김지수. 눈물의 여왕이라 불리던 배우. 그녀의 섬세한 연기와 고전적인 미모는 보고 또 보고 태양의 여자 같은 작품에서 빛을 발하며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연극 무대에서 시작해 92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그녀는 감정의 깊이를 담아내는 연기로 대상을 거머쥐었고 영화 여자 정hen으로 신인 여우상을 받으며 실력파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영광은 반복된 음주 스캔들로 무너졌습니다. 재능이 뛰어날수록 책임감의 무게는 더 무거웠고 그녀는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몰락, 지금부터 그 비극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지수의 첫 번째 구설은 2000년에 터졌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75%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벌금 300만 원으로 마무리됐지만 모범생 이미지에 금이 갔고 음주 중독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데뷔 8년 차.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그녀는 사과 후 태양은 가득힘으로 빠르게 복귀했지만 이는 단지 폭풍전의 고요였습니다. 2010년 두 번째 음주운전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사고 후 현장을 도주한 뺑소니 혐의까지 추가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만취 상태로 적발된 그녀는 벌금형을 받고 라디오 프로그램과 드라마에서 하차했습니다. 6개월간 활동을 중단하며 자숙했지만 반복된 실수라는 비판은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결정타는 2018년 10월 17일에 찾아왔습니다. 영화 완벽한 타인 홍보 인터뷰 현장에서 김지수는 40분이나 지각한 채 만취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술이 안 깼다. 그래도 답변할 수 있으니 물어봐라는 말에 기자들은 당황했고 혁고인 횡설수설 속 인터뷰는 전면 취소됐습니다. 당시 관계자는 질문도 이해 못했고 성의 없는 태도가 충격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프로페셔널리즘의 완전한 붕괴로 여겨졌습니다. 소속사 나무액터스는 스케줄 탓 반주라고 변명했지만 기분 나쁘신가요? 라는 그녀의 태도가 불을 키웠습니다. 사흘 뒤 그녀는 프로답지 못해 부끄럽다며 사과문을 보냈지만 이미 여론은 돌이킬 수 없이 악화됐습니다. 10월 29일 SNS에서 비판이 일방적 폭격이라 답한 댓글은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비난을 불러왔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인,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고 그녀가 출연 중이던 SBS 은 편집으로 대응했습니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그녀의 캐스팅을 꺼렸고 업계는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반복된 음주 문제는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습관으로 낙인 찍혔고 그녀의 청순하고 지적인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2023년 4월 SNS의 봄의 나무들 보면 마음 환해짐이라는 글과 함께
동안 미모를 공개하며 회복을 시도했지만 음주 논란은 여전히 따라붙었습니다. 2025년 7월 유럽 소도시에서의 장기 여행 근황을 전하며 행복은 별것도 아닌 것들이라 썼지만 음주 후유증 자숙이라는 댓글로 소규모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현재 그녀는 연예계 활동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김지수의 몰락은 재능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연기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에 남아있지만 한국 사회는 공인의 책임감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만취 인터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기 관리의 실패였습니다. 특히 2018년 사건은 연예인의 프로페셔널리즘과 공적 이미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그녀는 재능으로 쌓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고 그 대가는 업계 퇴출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뛰어난 재능도 책임감 없이는 무의미할까요? 김지수의 미래는 다시 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녀의 몰락을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제 이 6사연을 마무리하며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우리는 지금까지 6명의 연예인이 스스로 무너뜨린 커리어의 이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김가람의 학폭 논란으로 무너진 협업꿈, 신정환의 거짓말로 잃은 예능 황제 자리, 유승준의 병역 기피로 촉발된 국민적 분노, 권민아의 통제되지 않은 SNS 폭로, 류화영의 뒤바뀐 피해자 서사, 그리고 김지수의 음주로 인한 자멸. 이들의 스캔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뢰를 배신한 결과였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들은 수많은 팬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빛은 한순간의 잘못으로 어둠 속에 묻혔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공인에게 요구되는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연예인은 단순히 재능만으로 살아남지 않습니다. 팬과 대중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진정성이 그들을 지탱합니다. 김가람의 사례는 과거의 그림자가 미래를 가릴 수 있음을, 신정환은 거짓이 신뢰를 얼마나 빠르게 무너뜨리는지를, 유승준은 국가적 약속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권민아와 류화영은 SNS와 여론의 양날의 검을, 김지수는 재능도 책임감 없이는 무의미함을 일깨웁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신뢰를 잃은 순간, 무대도 영원히 사라진다는 것. 여러분은 이 6 이야기 중 어느 것이 가장 강렬했나요? 그리고 이들의 실수는 어디까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은 이 이야기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누군가는 재기 가능성을 믿을 수 있고 누군가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느낄 겁니다. 톱스타 라이프는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연예계의 이면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뉴스를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